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5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사실화처럼 여겨졌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왜 그런지 어떤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5월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됐었던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을 했었죠.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시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0.2%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경기가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시장에서는 5월에는 무조건 금리를 내리겠네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기도 했었죠. 일부에서는 한 번에 0.5%까지 내리는 빅컷까지 단행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는 왜 또 이 인하가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미국 연준의 기조 변화입니다. 미국 연준이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연준이 그냥 동결만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시장의 기대를 꺾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은 금리를 그대로 두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금리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치겠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실제로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좀 1,370원대까지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은 뭐 트리플 약세 때문이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한 1,400원대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달에는 한미 간 통상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환율 안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원화 약세를 유도하냐 라면서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4일에 한미 차관복급 회의가 있었고 그날 저녁에 환율이 30원 가까이 확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금리 인하는 그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정말 심각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무려 5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늘었대요. 지난달보다 7배 넘게 급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문제냐면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이 부채가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한은의 고민 상당히 깊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 심지어는 0%대까지 거론되고 있죠. KDI는 최근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상 침체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과 금리 차가 2%대까지 더 벌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고 가계부채는 또 늘어나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5월에 스몰컷 그러니까 0.25%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B컷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연내 또 두 번 인하해서 최종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눈치를 보면서 인하 속도를 더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금통위 결정 전에 무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즉 5월 22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모든 시선은 5월 29일 수정 경제 전망 발표와 기준금리 결정 발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유지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5월에 금리 인하 유력을 했지만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 환율 불안, 가계부채 급등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지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성장률이 낮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처럼 굉장히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물가, 부채,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모두 다 따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딜레마가 따릅니다. 5월 29일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둘러싼 현재 상황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